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이제 또 점심시간이 다가왔네요.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시고 천만쌤과 한번 또 재미있는 시간 한번 보내보도록 합시다. 오늘 새벽에 제가 미국장을 보니까 역시 또 조정을 받네요. 한번 올랐으면은 또 제대로 한번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계속 주기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조정도 거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일방적인 상승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일방적인 상승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밤에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는 그 인플레이션 상호 관세 이런 단어에 좀 약간 휘청거린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과 상호관세에 휘청거렸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1% 안팎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급등을 해요. 급등을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주에 다수 국가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그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44.23포인트 떨어졌네요. 44,303.40에 거래 마쳤고, S&P 500은 같은 기간 57.58포인트 내려서 6,025.99, 나스닥은 268.59포인트 급락해서 19,523.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소비자들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례적으로 급등을 한 겁니다. 미시간대에 따르니까 올해 2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67.8이네요. 이는 지난 1월 확정치 71.1에서 4.6% 감소를 했고, 시장이 예상치 71.1을 이제 밑도는 겁니다. 시장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은 뭐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2월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3%로 전월의 3.3% 대비 1% 정도 급등을 했고, 이는 23년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한 결과죠. 이렇게 미시간대 그 디렉터가 지난 14년간 그 1개월 사이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1% 정도 그 이상 상승한 사례는 5번뿐이다. 5번뿐이다. 현재 수치는 팬데믹 이전 수준의 2.3과 3%를 크게 상회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네요. 그리고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는 지수를 더 눌러버렸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기자들 만나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그 상호무역에 대한 회의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상호무역이라고 말했지만 맥락상 상호관세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수출국이 미국산에 부과하는 관세할 만큼 세금을 매기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이제 거대 기술 기업 위주로 투매가 나온 거죠. 애플은 2.4%, 마이크로소프트 1.46% 떨어졌고, 테슬라 알파벳 3%대 하락률을 기록합니다. 아마존은 전날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실적이 호조를 보였으나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실망감을 주다 보니까 4.05% 밀렸어요. 상호관세 부과 움직임에 따라서 전통산업주랑 우량주도 투심 그런 악화를 겪었습니다.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중 엔비디아 그리고 비자, 코카콜라, 쉐브론만 강보합을 보였을 뿐 나머지 종목은 모두 하락을 했네요. 업종별로 보니까 모든 업종이 하락을 했고, 이미 소비자는 2.5% 정도 하락을 하면서 낙폭이 가장 컸어요. 재료와 기술 그리고 통신 서비스 1%대 하락을 찍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들에 보니까 3월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확률은 마감 무렵 8.5%로 반영을 했네요. 전날 마감 무렵의 16%에서 크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1.04포인트 올라서 16.54를 기록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좀 상당히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미국장이 좀 좋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아시안 게임을 하더라고요. 아시안 게임 쇼트트랙 오늘 금메달도 따던데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좀 많이 따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기쁨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제가 또 아시안 게임 얘기로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선수들 덕분에 또 즐거운 또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또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또 있는데, 지금 글로벌 그 AI 로봇 시장의 경쟁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에 이제 속도가 이제 붙어요. SK그룹이 젠슨랑 엔비디오 CEO랑 그 샘 올트먼 오픈 AI CEO를 연이어서 만났죠. 그래가지고 그 AI 로봇의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장 진출에 적극적이더라. SK텔레콤은 AI 기반의 그 엔드투엔드 로봇 제어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존의 지분 투자도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발 통상 압박과 그 반도체 업황 악화가 이제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는데, 미국 무역 대표부 그 대표 지명자가 그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직접 언급을 해요. 그래서 압박을 좀 예고했고, 디램 시장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상반기 10% 가격 하락이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SK케미컬은 고부가 제품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반면에 롯데케미칼은 범용 제품 부진으로 적자가 확대돼 가지고 업종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SK그룹이 글로벌 AI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이 로봇 사업 진출의 속도를 높였잖아요. SK텔레콤은 AI 기반의 로봇 제어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 시메스 등 로봇 기업 지분 투자를 통해서 역량 강화에 놨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 1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후에 매년 10배씩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디램 시장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상반기 10% 하반기 5%의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SK케미칼은 그 코폴리에스터 등 고부가 제품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역시 고부가 제품. 그런데 반면에 롯데케미칼은 범용 제품 때문에 적자가 확대돼 가지고 상당히 좀 업종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하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나스닥 100도 보니까 1.3% 정도 좀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1.6% 빠졌죠. S&P 500도 0.95%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상당히 골 때리는 게 엔비디아가 또 오르네. 이제 엔비디아가 그래도 0.9%나 올랐습니다. 그동안 막 계속 빠져가지고 딥시크 그 충격으로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에너지가 있다는 거야. 상승 에너지. TSMC는 2% 빠지고, 브로드컴 2.8%, ASML 1.5% 빠졌습니다. 퀄컴도 0.8%, AMD 2.36, ARM 2.9,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1.79, 어플라이드 1.53, 램 리서치 0.6%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보니까 그 반도체 섹터도 상당히 좀 빠질 것 같다, 그렇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봬요.